사진 두 개의 비교가 있었죠.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지사의 어린 시절하고 윤석열의 어린 시절 사진이거든요. 이 비교인데요. 그냥 이상하게 눈물 나요. 이거 보고 있으면. 윤석열이 이재명 지사보다 나이는 한 두세 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정말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는, 대학이 뭐야, 중학교도 못 갔지. 그 김부선 씨가 그랬죠. 이재명 지사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도대체 무슨 멘탈이야 그게?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는데 중학교 검정고시가 가능하니? 좀 모자란 것도 좀 약간 등급이 있었으면 좋겠어. 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나도 어렸을 때 사진이 나중에 공개 한번 해드릴게요. 진짜 부잣집 애의 사진이에요. 윤석열은. 정말 잘 사는 애라고. 서울에 잘 사는. 교수 꽤나 되시는 분이 잘 사는 집안의 아이야 얘는. 얼굴 때깔이 다르잖아. 이재명은 이게 아마 중학교 정도 보이죠. 대략. 중학생 정도. 네. 그냥 가난한 집 아이처럼 보이잖아요. 소년공처럼 보이잖아.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은 어때요? 하나는 미신이나 믿고 계시고요. 한 사람은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바뀔 걸로 믿는 일종의 농담으로 말하자면 메시아 같은 위치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걸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재명 지사가 64년생이기 때문에 아까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 지사가 더 어리거든요. 근데 이 지사 사진이 흑백이에요. 윤석열은 60년생인데 더 나이가 있는데도 컬러 사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옷 자체가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옷이 아니에요. 큰 옷을 오래 입으라고 미리 큰 옷을 사다 놓은 것을 입었다. 근데 이제 그쵸. 60년생이 저 70년대 그 당시에 저런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정말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건 양복이에요, 양복. 이 시대의 칼라 필름 자체가 굉장히 귀했어요. 칼라 필름 자체가 굉장히 귀했고 이재명 지사님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보였냐면 목이 비정상적으로 가늘고 깁니다. 못 먹어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니야? 네, 그리고 옷의 호주머니의 위치를 보면요. 워커 노동자들이 호주머니 위치예요. 딱 보면 자꾸 달려가지고 이렇게 손 놓을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년공 옷이었던 것 예, 같고. 소년공 옷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딱 1년 교복 입어봤거든요. 근데 그 교복이 없어질 줄 모르고 3년 동안 입어야 되잖아. 근데 교복을 맞추는데 그 중학생 때 많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옷을 입혀갖고 학교를 가요. 그러면 약간 무슨 허수아비 같아요. 그렇죠. 3년 맞아요. 입으라고. 특히 중학생. 근데 나중에 교복이 없어졌어. 그럴 줄 알았으면 딱 맞춰서 입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 사진을 보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됐던데, 가난해서 뭐 그게 만능이고 부자에서 이런 차원의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요. 의미 없고요. 문제는 내가 처해 있던 그 어려운 현실들을 어떻게 깨쳐나가서 좋은 세상을 위한 고민을 했느냐의 부분이고, 그냥 윤석열은 그냥 기득권이에요. 출세에 목말라 있는 기득권이 지 아버지의 부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 뜻에 의해서 사법시험 너 붙을 때까지 봐. 구수해도 내가 돈 도와준다 할 정도의 부유한 집에 살던 놈이 실제로 노동이란 걸 한 번도 안 해보고 늦게나마 결혼을 했는데 김건희 같은 부인과 동거를 시작했는데 심지어는 그게 일종의 약간 피의자에 가까운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동거 시작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주가 조작등이 터지고 결혼하고 이러는 과정에 윤석열이랑 얽혀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벌어요. 본인 통장에만 돈이 없을 뿐이야. 맞아. 최근에도 김만배 누나는 자기 아버지 집을 사줬는데 지금까지 어제 방송 이야기했죠. 미스테리라고. 그 대출 받아가지고 산 금액 은행 이자보다 지금 월세 내줬다고는 그 월세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빚내가지고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가는 돈이야. 근데 월세가 400이에요. 그거 미스테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뒤로 오간 돈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정상적이라면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돈이 아니고 다른 게 오갔을 수도 있죠. 뭐 혜택이라든지 뭐 불기소 세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세트 괜찮네.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부자였기 때문에 악마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사다. 저 그런 말 전혀 동의하지도 않고 이렇게 인용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그때의 이재명 지사님과 지금 이재명 지사님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이재명 지사가 됐는지 그 서사가 다 그려지잖아요. 머릿속에.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리고 이때의 윤석열을 보고 지금의 윤석열 보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점을 봤을지 딱 그려지잖아요. 그 면에서 이 사진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의 시작과 끝을 보고 있는 그런 기분. 새벽 내가 걸어가는 과정에 사유 또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재명은 똥파리만 없다면 이미 유인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똥파리들이 나쁜 이미지만 안 씌웠다면 이미 유인이라고요. 이미. 성남시장 기초단체장 동작구청장과 똑같은 레벨의 기초단체장이 대선 나왔던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럼요. 네. 이미 그때도 역사를 썼던 거고 지금은 이재명 지사가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죠. 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뛰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민주당 전체로 보면 이재명이 후보가 된 걸로 가정하고 뛰고 있어요. 지도부도. 경선이 이제 이틀 남았을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런 얘기죠. 이재명 자체가 이제 후보가 될 게 뭐 100% 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연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결국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님을 산채로 잡아가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니고 왜냐면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지사 쪽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낙연 캠프 지지자들이 그렇게 유시민 이사장님도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엄청 했지. 네, 옛날부터 엄청 했고 그런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세련이나 사주모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쪽 진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까면서 민주당의 제1번 후보를 그렇게까지 고소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렇게 만약에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더 격렬하게 한판 붙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뭐 세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걸리적거리는 거는 사실이라 이 정도 되면은 등판하신다고 하시면은 좀 더 제압하기 쉽지 않을까? 정말 아니 어차피 소식- 그분들은 이재명만 까면요 박근혜도 지지할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만 옹호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부처님이 옹호해도 부처님도 까버릴 것 같은데 정말 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유시민 이렇게 이사장님이 등판하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 의미를 넣는 거는 유시민 이사장님한테 큰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어디 그걸 묻힙니까? 네, 정치 평론 안 하신다고 했던 유시민 이사장이 등판이 예상돼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는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쐐기를 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좀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본선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빨리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이게 듭니다. 이런 거죠. 유시민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안 도울 이유가 없죠. 그게 문 대통령이 지키는 길인데 원팀이란 게 뭔데? 나는 쏙 빠져 있을래. 정치 방송을 안 한다는 거였지. 어떤 식으로도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정말 큰 원군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은 한 표가 소중한데 유시민 정도 셀럽이 이재명 지지를 공개적으로 움직이고 정권 재창출을 하자고 나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표의 이동에 있어서 그렇고 흔쾌히 이재명을 못 받아들인 일부 사람들도 유시민의 한마디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진영에서 현역 정치인이 아닌 상황에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죠.
유시민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분 자체가 워낙 이렇게 이 시대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가장 지식 수준이 높은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도움을 준다는 거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정말 이해찬 이제 전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찬 전 대표님이 오시지 않는 한은 저는 유시민만한 책사도 없을 거라고 또 평가를 합니다. 아니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시기가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노무현 이사장 이 임기하고 맞물려서 이제 더 이상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꼭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이재명 지사만 지지하고 그게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죠, 이제. 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욕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어떤 캠프에 따라. 누가 욕을 해? 아니, 똥파리 걔네들은 욕하면 어차피 냅두세요. 욕을 해요. 걔네들은 수년 뭘 동안 뭐. 욕해온 거를 뭐 그게 새삼스럽게 그냥 이제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걔네들 욕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쳐요. 이재명의 경선 후보 확정은 똥파리 괴멸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민주당 단계에서 쫓아내야죠. 계속 후보 흔들기를 할 모양이라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바라봐야지. 유시민 스스로가 대선에 안 나오겠다고 해서 욕을 먹었어요. 음. 판을 좀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유시민이라고 하는 정말 괜찮은 주자가 언제부턴가 대선 주자 후보에서 빠졌잖아. 난 정치 안 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유시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부르면 그냥 불러내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끝까지 안 나와서 민주당 경선에도 안 나오고 심지어 방송도 정치 방송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책 방송만 하고 있잖아. 알릴레오에서. 그러면 그 유시민 이사장이 실제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건데 자기가 출마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재명 지사를 나쁘게 봤다면 그게 안 되죠. 그렇죠. 시너지가 없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최대 강점이 신속하고 정광석과 같은 일처리와 단호합니다라고 작년 4월 달에 그 알릴레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자체에 대한 매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약간 브로맨스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부터. 제가 알고 있기에 유시민 이사장하고 그 이재명 지사하고 서로 통화도 많이 하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래요, 원래.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진짜 우리 지상 최대 명제가 있잖아요. 그럼 다 뛰어들어야지. 똥파리가 똥파리 해레비로 뛰어들어야지. 안 뛰어들고 이재명 흔들게 하면 그건 민주당 지지자 아니라니까. 그 문 대통령을 지킨다는 건 그분 자체를 지킨다가 아니에요. 우리 정권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문 대통령 지키는 차원이라는 건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뜻이고 문 대통령이 갖고 있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연속성을 다음 정부가 물려받아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 대통령 지금 검찰이 했던 짓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걸어서라도 기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내야 된다. 정권 뺏기면 어려워진다. 봐봐요. 민주당이 180석 정도 갖고 있다고 치자. 탈당한 사람도 포함해가지고. 정권을 뺏겼다고 치자. 그럼 정권을 뺏기면은 어떻게든지 검찰총장 등이 새로 임명하는. 근데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가 전 정권에서 임명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거기 독재 정권한테는 반항 못해요. 바지를 벗기는데 그러면 김호수라고 해도 검찰총장 입장에서 저쪽 뺏긴 정당의 대통령 후보 말 못 거스른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그만두게 되거나. 그러면은 원전 수사나 뭐 조국 장관 뭐 금요일날 재판 받으러 갔던데 거기서 이제 세차하지 말라고 팻말까지 붙여놓으셨던데 문제는 그런 경우들을 겪으면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수사하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죄가 맞아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들은 지금. 맞아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뽑힌 후보한테 이제 몰빵하는 거죠. 그게 누구라도. 딴소리 하는 놈들은 아예 쫓아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